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관심 있으신가요? 가을에는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을 야구 보실 거고, 그렇죠? 또 야구뿐이 아니라 이 가을에 단풍경 하신 분도 많을 텐데 날씨가 좀 안 좋아요. 미세먼지가 많이 껴서요. 수도권에는. 우리 증시도 좀 미세먼지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53을 만났으나 바로 헤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그 이상가족 분들이 상봉을 했는데 정말로 짧은 시간에만 그 상봉을 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증시도 조금 이 구간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증시 현재 시간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028포인트요. 야, 어제 그 장중에만 봤더라도 이 진짜 시장을 봤더라도 왜 빠져야 될지라고 표현보다는 흔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 아실 텐데 일단 2053 정말 맛만 보고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2028포인트죠.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7%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자,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는요. 어제는 월수의살이었잖아요. 오늘은요.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 안에 앙꼬가 없으면 맛이 있을까요? 그건 찐빵이 아니죠. 이 소주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어떤 의미냐 좀 와닿을 거예요. 뭔가 핵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근에 그 이제 기사들을 여러분들의 신문을 꼭 보십니까?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뉴스토마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경제 신문들 많잖아요. 대표하는 신문들 많이 보셔야 될 텐데 경제신문뿐이 아니라 일간지도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항상 했던 거지만 최근 이제 외국 기사를 본 것 중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 경제 마력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뤄야 돼,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다뤄놨거든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표현을 쓰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핵심이 없다 이거죠. 앙꼬가. 오늘 증시에서도 보시면 제가 오늘 그 포인트 잡아드릴 종목은 금융주 키맞추기 밸런스. 이거 지난주 15일 날짜에 해드렸죠. 작년 연말 종가 대비해서 어디까지는 와서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거 살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삼성그룹 주주 친화 정책 기사가 나왔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반짝 효과를 보여주는데 지금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 CJ그룹도 추세 지켜볼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반영해서 실적 시즌으로 온 상황에서 실적에 의한 기대감, 실적으로 우상향을 끌고 가는 것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실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게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시장을 그동안 주도해왔던 주도주들이 아름아름 앓고 있어요. 어디서? 고점권에서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금융섹터 보여주시죠. 오늘 뭐 시장에서 금융섹터들이 반짝반짝 올라온 종목도 있긴 있는데 은행주들 얼마나 좀 현재 시간에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자, 신한지주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은행, 우리은행, KB금융, JB금융 나오죠. 2%, 1%. 현재 시간으로는 저렇게 움직이네요. BNK 금융지, 하나금융지, 기업은행. 오르다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잡아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신한지주. 지난주 15일날 신한지주, 하나금융, 기업은행 3개를 언급해드렸다고요. 그럼 모든 은행주들은 다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했었죠. 자,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 연말 종가까지 올라와주는 포인트. 이때 당시 자료가 42,45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년도 연말 종가가 정확히 44,450원입니다.
오늘 고가가 44,600원, 시초가가 44,500원. 매수해야 돼요? 물어보면. 해야 됩니까? 시점이 매매스러운 관점에서. 5년, 10년 투자 관점이 아니라 매매스러운 관점에서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입니까? 네. 오늘 보니까 이거 외국인 매수 상위가 시티그룹, 모건서울, 골드만 들어오니까 이거 매수해야 된다? 그 전에 보셨던 분들 단기 차익 이익실현 딱 하기 좋은 자리죠. 네. 다음 종목. 다음 종목이 신한시주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HTS 제공되거나 뉴스가 막 나오는 것들이 신한지주, 특징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네? 뭐가 어닝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서프라이즈라는 얘기죠? 네? 이제 기사 그대로 볼게요. 기사에 뭐 동부증권에서는 당사의 추정치를 넘어섰다. HMC 투자증권에서는 모 연구원인데 김진상 연구원이라고 그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당사의 추정치보다 17%를 상회해서 서프라이즈다. 그건 약간의 이제 예전에는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들이 예상치 작게 내놓고도 예상치 당사의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서프라이즈? 보면 핵심적으로 전기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아니 똑같은 숫자를 보는데 누구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고 저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으니까 감소라고 봐야죠. 매출액만 증가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감소돼 있거나 둔화돼 있잖아요. 발전된 게 없잖아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좀 난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제 얘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갖고 봤을 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로 받아들이고 그래? 왜 이렇게 이 정도 됐지? 예상치는 왜 이렇게 벗어났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4분기에는 더 좋아질까? 이런 고민해야 되겠죠. 어느 증권사들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서 예상 상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기술적으로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니까 거기서 당연히 기술적인 갭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었고요. 전년도 연말 종가까지 왔으니 또 브레이크가 한번 걸어줄 자리였다는 기술적 분석을 지난주 일주일 전에 해드렸고요. 그렇게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향후에 더 간다 못 간다의 얘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저도. 왜? 이것 통해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신한카드 실적까지 같이 나왔는데요. 신한카드 자회사 실적까지 좋지 않습니다. 예, 영업이익도 전기 대비 14%. 그러니까 카드사도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꼭 이제 이걸로 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카드사들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내수 자체 소비가 좀 감소했거나 둔화됐다라고도 일정 부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또 암시라기보다 그런 것도 하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입니다. 보시죠. 기업은행도 전년도 연말 종가까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럼 현재 기업은행을 보니까 지난주에 14,000원이었는데 지금 14,400원 조금 더 뛰어 넘어왔죠. 연말 종가에서 좀 흔들다가 한 번 더. 그 다음에 하나금융을 설명드렸죠. 이것은 전년도 연말 종가까지 오기보다는 어떻다? 올해 고점과 저점의 하프 자리 정도. 그러면 지금 하나금융을 보면 당시에 27,650원에 딱 화면 정지됐는데 예, 지금 28,200원이네요. 현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올해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그려보니까 차트로 하프 자리가 29,200원 정도 돼요. 예, 차트 이거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올해 고점과 저점을 그려보니까 하프 자리 이 정도. 예. 약간의 공간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참 더디네요. 그럼 KB금융 하나 볼까요? 자료 또 하나. KB금융도 자료 보시면 이것도 연말 종가까지도 볼 수 있으나 고저의 하프 자리를 보는 거죠. 차트를 한번 이것도 잠깐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KB금융도 보시면 다 지워놓고 전년도 연말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쵸? 전년 연말 종가가 36,150원. 저기 넘어왔네요. 예. 그럼 요거는 올해 고점과 저점의 하프 자리. 이거 보니까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하프를 못 오고 38.2 자리까지.
예, 밸런스 자체가 빠졌던 거예요. 리바운딩 자리.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밸런스. 그러니까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오르는 마디폭이 거의 같은 밸런스. 기업은행과 신한지주는 같은 밸런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전년도 연말종가의 만남과 지지 형태를 보여주는지 마는지 향후에 봐야 되고, 이 KB금융과 하나금융은 38.2 자리에서 과연 하프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도 지금 신한지주나 기업은행은 좀 더 강한데 얘네들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과연 하프로 갈까? 아니면 여기 마디까지만 와서 깜빡깜빡 하고서 밀릴까? 밸런스를 같이 묶어서 보자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뉴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삼성그룹 전자불사 막 올라가고 뭐 화재 보험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 계열사의 주주 가치를 높인다? 이것도 제가 보면 핵심이 없어요. 안고가 빠져있는 찐빵이에요. 왜냐? 기업은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잖아요. 그래 너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투자금 줄게. 돈 많이 벌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걸 보여준다면 난 충분히 투자할 가치를 느끼고 투자를 할 수 있어. 이건데 이제는 현금 많이 보유한 거를 가지고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 좋은 소식은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 단발적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높여서 계속 배당금 주면 뭐합니까? 영업이 감소되고 몇 년 뒤에 계속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 배당 안 줘도 몇 년 뒤에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매출액이 뭐 지금보다 50%, 100%, 영업이익도 50에서 100%, 200% 그런 성장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투자 가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갑자기 관심이 아니라 그 전부터 뉴스가 좀 있었어요. 2015년 6월 30일에 보면 삼성 주주 친화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라는 시장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합병 소식이 이어진 다음에 황영기 회장이 7월 16일 날짜에 기사가 삼성물산 합병 지지하면서 기업들도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렇게 할 거라는 것을 넌지시 벌써 암시를 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것으로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삼성그룹주들의 매매 포인트나 투자 포인트가 좋다. 말 못하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제는 LG전자는 이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관점의 빅뱅이니 당장에 뭔가 보여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가져갈 포인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면 그것이 정말 실적으로 반영되는지 포인트에 따라서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이것은 안고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찐빵. 안고 없는 찐빵 같다. 그런 뉴스. 그러면서 핵심의 하나를 또 보면요. 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실적을 발표했다고. 바로 이런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적을. 배당을 주면 좋죠. 배당 받으면 소고기 사 먹겠죠.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적을 보세요. 적자 전환해가지고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저런 뉴스들이 뭐 이렇게 나온다 해서 크게 뭐 반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실적 성장과 앞으로 미래 비전이 계속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건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건설 조선 기계는 좋지 않다. 제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기업의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어떤 흐름은 나올지언정 투자 가치의 포인트가 강력하게 매력 있거나 임팩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또 기술적 반등 보여주고 하지만 보여줘봤자 다시 또 제자리 눌리고 이런 관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본다면 역시 건설주도 좋지 않다. 내용을 보니까 역시 중동에서의 사업 발주가 계속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러면서 손실이 확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에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럼 다음 분기에 확 좋아지고 이러겠습니까? 반전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한 반기 정도는 보시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정말 반전을 이뤄내는지 그런 확신의 믿음을 주는지 체크한 다음에 투자 관점 포인트를 좀 딜레이 시켜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차트를 보면요. 역시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우하향. 저 보시면 2013년, 14년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만 헤딩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름만 보고, 아이, 그래도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하면서 이름값만 보고 계속 헤딩하고 있다고요. 지금 주구장창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고 있는 게 오로지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이름값만 갖고서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는 것은 그 흐름을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고 이름값 하면 이제 와서 누가 손절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와서 이제 매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싸니까 이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매수 한번 합시다. 아니면 갖고 있는 분한테 보유 한번 아직까지 보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악화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적 악화의 고리를 언제쯤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 시기를 본 다음에 투자 관점을 보시고 또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안타깝게도 그 시기를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아니다. 내가 그 시기를 확인할 때까지는 참아줬다가 반전에 어떤 효과가 나올 거야. 이런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할 때까지는 뭐 보유하시면서 그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 맨날 기술적 분석 요청하시면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의 변화를 체크한 다음에 과연 내가 이것을 버릴 거냐 아니면 더 용감하게 살 거냐 또는 기존이 아니라 신규로 보신 분들은 이거를 과연 살까? 아니면 좀 천천히 살펴볼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보여줬고 이제 CJ로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 중에 CJ는 사실 최근에 나와서 태클을 몇 개씩 걸잖아요. 올여름부터 바이오 걸어드리고 제약 걸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푸드주도 한번 좀 이런 관점이 좀 있다. 화장품도 얘기해드렸고요. CJ그룹주를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분석의 어떤 노하우나 해석으로 자료를 다 갖고 나오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모든 그 공용되고 있는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자료라든가 어떤 자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료에서 CJ그룹을 매도 관점으로 얘기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자꾸 상향이에요. 예상치를 보더라도 전부 다 그래요. 방금 전에 또 보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예상치를 보시면 실적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는 되게 좋게 나와 있는데 적자 나왔어요. 그것도 대규모로. 그러니까 이 지금 CJ의 예상치를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잠깐. 보여주시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 당기순이익. 근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어때요? 제가 빨간 거만 표시해놨죠. 그 빨간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그건 계속 성장이에요. 전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했어요. CJ입니다. CJ. 그런데 예상치를 보면 2015년, 16년, 17년 와우! 계속 성장이에요.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 가겠네요. 저런 논리대로라면. 빠지더라도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5, 6년도간 연속 성장을 했는데 저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당기순이익이 조금 저조하다는 거를 체크 포인트를 한번 해보시고 근데 고민해봐야 될 시점은 기술적으로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꺾어버렸어요. 근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빠졌을까? 이유가 있을까?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이유 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유를 데려가면 이유를 잘 못 된다고요. 근데 다음 차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넘겨주세요. CJ, CGV. CJ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장인데 우리나라만 어떤 장이에요? 몇 년간 박스장이죠. 실은 전 세계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장이었단 말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올라왔잖아요. 저 2008년도 가을 기억하십니까? 양적 완화를 막 이제 하겠다고 했던 시점.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올라온 게 CJ, CGV예요. 이 종목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시점부터 온전하게 지금까지 오르고 내리고 부침고 행보하는 구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큰 상승 주도를 보여줬단 말이죠. 당시 10,000원대에서 지금 13만 원대까지. 실적도 나름대로 성장해줬고요. 근데 이 고점에서 꺾였던 시점이 희한하게도 7월달, 9월달 FOMC를 전후로 해서 고점에서 변동이 나서 터졌어요. 뭐가 나쁜 게 있었냐?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과연 지속적으로 또 추가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외봉으로 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주다가 올라갈 거냐, 기술적 반등만 주다가 다시 되밀릴 거냐.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전후에서 새로운 판이 짜지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주도주라는 종목, 몇 종목을 갖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CJ그룹주들은 이렇게 고점을 횡보하는 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과연 전고점을 또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는 좀 고찰을 해봐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포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의 북소리. 예전에 심영래 씨 개그맨이 유머일본제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였죠. 코스닥은요, 코스피하고 다릅니다. 코스피는 안고 없는 찐빵이 편했다면 코스닥은 변방의 북소리입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차트 딱 펴놓고 주가 상승률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목들인지. 변방에 있는 북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왜 들렸겠어요? 외적이 침입했으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떤 위기의 신호를 보내주거나 뭔가 얘기하기 때문에 치는 거죠. 뜬금없이 변방에 북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의 핵심의 전반적인 어떤 그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고 말 그대로 변방에 잘 모르는 종목들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만에 30%씩. 예. 내용을 딱 보면 실적이 그렇게 확 좋으냐. 또 실적을 뭐 예상치가 나온 것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기관에서도 보고서 자체 내놓지 않은 종목군들이 빠바바방 떠요. 이걸 뭘 암시하는 걸까요? 예. 지금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뭔가 심리도 그렇고 수급도 악화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변방의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좀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 뭐 시장에 투자해서 안정이 어딨냐라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이 이런 부분들에서 센티멘트 투자 심리까지 좀 뭔가 이게 좀 불안정한 어떤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구간이 현재 코스닥은 펼쳐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종목을 뭐 특징주로 갖고 나오진 않아요. 특징주로 갖고 나와서 설명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종목군들을 보면 뭔가 좀 뉘앙스가 팩트적인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내용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어제 예상을 해드렸던 거죠. 252, 256 공간.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 나왔을 때 그 시점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고점 매도 영역이다. 제가 봤을 땐. 좀 더 올라가면 뭐 또 두들겨 패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제 종가의 영역, 어제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회귀 포인트가 선물지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디테일한 거는 봤는데 추세적인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세적인 거는 글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벌써 여러분하고 6개월 차가 지나고 거의 7개월 차가 다 돼가는데 주구장창 한 2, 3년 할 수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쉽진 않잖아요. 또 제가 잘 해왔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이런 프로 계속 합시다라고 할 텐데 그건 아직 제가 평가받을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평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추세를 하려면 앞으로 한 3, 4개월, 6개월까지 제가 더 이 방송을 진행하면 이야기를 강력히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개편을 또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세적인 건 아주 길게는 얘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코스피 200지수 예상 분석을 보시면 추세적인 거에 저 확대해 주시면 잘 보세요. 이거 글씨를. 검정색은 62평과 120평의 데드코스 자리에만 점 찍어놔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60과 120의 데드코스 난 자리가 비슷해요. 최근에 나온 자리나 작년에 나온 자리나 전년도에 나왔던 자리나. 그리고 빨간색은 60, 120이 골든코스 나온 자리예요. 크로스. 그 골든코스라는 의미는 어쨌든 앞으로 그 자리가 지지되면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데드코스는 교차점이 저항받으면서 그 자리가 저항으로 인식하면 내려갈 자리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저항의 힘이 아주 강력한데 여기 보시면 전에 60, 120이 데드 나왔었거든요. 저 왼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돌파했어요. 저항이라면서요.
예, 저항이라면서요. 저항 받고 밀려있는데 돌파했죠. 그럼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이런 자리를 지지 형태로 확인해주고 다시 올라가서 빠졌다가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주면 그럼 추세 가는 거예요. 그냥 길게. 근데 지지 실패하고서는 이탈하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지지 돌파를 해냈는데 꾸역꾸역 했지만 저쪽만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저기도 60, 120이 데드 나왔단 말이죠. 데드 나온 자리에서 저항 밀리고 올라가서 지지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또 밀리고 올라가서 지지 해주다가 지지받는 야 이제는 가나보다 했는데 또다시 이 자리를 이탈시켜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255, 261을 저항용으로 영역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고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돌파를 또 하더라도 반드시 눌리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고 과거처럼 안착의 실패 후 추세 하락이냐 올라갔다가 안착 실패 후 추세 하락이냐 아니면 돌파 자체도 못하고 이 공간에서 맴 아니면 이 공간도 못 가고 여기서 지금 후들려서 하락의 추세 마디가 나오느냐 앞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이 공간 싸움 동그라미 있는 공간까지 더 올라와서 흔들다가 빠져줄래? 아니면 이 공간도 못 가고 여기서 지금 맴 하다가 눌러줄래?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보셨다시피 와야 되는 회귀 자리 있죠. 안 온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결국 다시 그 자리까지 온다는 얘기고 먼저 눌러주면 눌러줬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힘이 있는지 다시 체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 영역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